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용기입니다. 퇴직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노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영역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극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왜? 퇴직 이후에 불행하니까. 대통령 문재인까지 포함하면 12명이던가요? 그 절반 이상이 퇴직 이후에 불행했죠.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비난을 받거나 두고두고 어떤 사안 때문에 기자들 또는 일반인의 욕을 먹는 수가 있죠. 아마 문재인 5년도 무엇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내가 욕먹을 게 뭔가, 또 나는 어떤 퇴임 후 대통령이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고위직 퇴직 이후에도 행적을 보면은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국을 외치고 봉사를 외치면서 진짜 퇴직 이후에 그러는가? 대통령들도 카터 대통령처럼 미국, 재임시에는 그렇게 별 칭찬을 못 들었지만, 또 연임도 못했지만 그 이후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봉사를 실천하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아주 퇴임 이후에 호평을 더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좋으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흠잡는 걸 좋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반이 엇갈리면은 반대가 커지고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지만 대통령들이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문재인 얼마 안 남았는데 퇴임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문재인 얘기가 아니라 김병일 이야기입니다. 김병일. 퇴직 이후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퇴직의 정석을 보여주는 김병일 이야기입니다. 예, 공직자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공직자 중에 골랐습니다. 현재는 도산서원 원장 겸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김병일이라는 사람입니다. 45년생이니까 현재 77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노무현 재임 시절에 2004년에서 2005년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습니다. 아주 장관 중에 어찌 보면 돈줄을 쥐고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핵심이죠. 대개 고시에서도 그 재경 파트가 있잖아요. 경제, 재경,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 검찰, 이렇게 행정고시에도 여러 파트가 있는데, 교육, 행정. 여러 파트 중에서도 그 재경, 그 중에서도 기획, 예산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엘리트로 보는데 그 코스를 쭉 밟아서 장관까지 지낸 사람인데, 지금은 장관 이후에 상주가 고향인데 고향 옆에 있는 그 안동 도산서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기심에 쩔어 있다. 우리가 권력과 금력과 명예를 주려고 하면서 욕심 많게 그런 탐욕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기심을 버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역시 선비 문화가 아니겠느냐. 물론 선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선비라는 사람은 없었다. 선비는 우리가 양반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군역도 지지 않고 자기가 챙길 건 챙기는, 요즘 그 586들처럼 내로남불의 진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선비다, 양반이다, 그렇게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하는 것은 이기심을 지양하자, 떨치자, 그리고 이왕의 정신을 본받아서 학문에 정진하고 수양에 정진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생활을 갖자,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전에 보니까 그 국무총리 지명하려고 하는 한승수, 여기 마침 전주 사람이던데, 그가 국무총리 마친 다음에도 자문료다, 임대료다, 이런저런 데서 또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들이 굉장히 부자이고 우리나라에서 30억만 가져도 1% 안에 든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더 부자이면서도 또 그렇게 몇십억 부자라면은 그 몇 억이면 거기에 더해야 별것도 없을 텐데, 그래도 죽도록 돈을 벌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 그게 또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리고 범죄가 아니라면 나무라지 않을 측면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김병일처럼 자기가
공직에 있었고 장관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내가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서 도산서원으로 내려가서 선비정신을 고취하겠다. 이런 사람 정말 멋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관에 이렇게 그 하마평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공무원에서도 고위직으로 퇴직하면 월 연금만 해도 공무원 연금 3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교직에도 대개는 한 33년 이렇게 그 연금을 만으로 채운다고 하는데 그 이상 근무하면은 300만 원 안팎 받으니까 그거면은 둘이 부부간에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든 뭐든 연금을 다 통틀어서 어느 통계에서 보니까 월 300만 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5%라고 합니다. 5%. 그러니까 다른 그 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노후자금을 얻는 사람이 한 300만 원 이상이 그 사적인 측면에서 사업하는 측면에서 크게 잡아도 뭐 10%? 한 20%? 그러니까 최상위에 드는 거죠. 장관 한 사람이면. 한순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법조 예우, 그 정관 예우네 퇴직자들이 무슨 로펌에다 이름만 걸어놓고 자문연애 뭐네 하면서 출근도 안 하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실제적인 어떤 그 도움을 주면서 때로는 약자를 도와주면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서 예우를 받으려고 하고 돈 받을 시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기심이라는 게 그게 안 될 때 퇴직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할 때 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로는 뭐 봉사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도 실제로 그 무의촌에 가서 봉사하는 이렇게 그 대도시에서 근무하다가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그런 의사들이 있냐? 있습니다. 무료로 봉사하는 그 진료가 돈 받을 때보다도 훨씬 나았다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사람들 얘기 제가 이제 계속 풀어갈 텐데 오늘은 이제 공직에서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공직의 그런 경험 또는 그런 경험이 아니더라도 김병일은 뭐 서울대 사학과 나왔더라고요. 사학과 나왔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가 선비정신을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기심을 치유하기 위해서 선비정신을 고취한다고 하는데 그 칼럼을 보니까 우리가 좋은 사귐과 행복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는, 거기에 조그마한 기여라도 하는 그런 이바지꾼이 되고 싶다 해서 이렇게 고향 근처로 내려가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계가 추구한 게 선인다, 선인이 많아지는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지향점을 나도 퇴직한 다음에는 같이 가져보겠다. 거기에 나도 합치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돌아가신 태계 이황과 내가 의기투합해서 도산서원에서 그런 선비정신을 한번 자기가 실천해야 하지 않겠어요? 모범을 보인 다음에 그걸 얘기를 해야 되죠. 언행일치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위직에 있으면서 요란하게 떠들고 외국은 혼자 다 하고 일본 뭐 쳐들어오면 혼자 나가서 싸울 듯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요? 퇴직 이유를 보면 알잖아요. 안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죠. 100명에 아마 90명 이상은 안 그럴 겁니다. 99명 이상은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김병일이기 때문에 그 안 하는 사람들 이름 들먹여서 요게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 하나를 들어서 우리가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를 따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77세 먹은 노인 양반이 올해 지금 4월 지금 진행 중일 겁니다. 퇴계의 마지막 귀향을 재현한다고 합니다. 경복궁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안동 도산서원까지 13박 14일 무려 270여 킬로를 걸어서 간다고 합니다. 자, 경복궁 출발하면 이제 서울 떠나죠. 여주 실록사 있던가요? 그 다음 충주호 유명하죠. 충주 청주가 같이 충청 북도에 있죠. 그 다음 단양 팔경 구인사도 있고 큰 절 유명하죠.
영주 부석사도 유명하죠. 그 다음 거쳐서 안동. 그래서 안동 하여마을 얼마나 유명합니까? 도산서원 얼마나 유명합니까?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낙동강변에 있는 도산서원까지 서울에서부터 걸어간다는 거예요. 77세 노인이. 아마 완주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게 바로 언행일치 아닙니까? 모범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왕이 노래할 때 퇴계. 청사는 어찌하여 청사는 이 시조로 불렀잖아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또 주야에 긋지 않는가. 우리도 저와 같아서 망고상청하리라. 그런 시조를 썼잖아요. 청사는 어때서 저렇게 불변하고 유수도 저렇게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가느냐. 우리도 계속해서 정진해서 망고상청하자. 만고에 늘 푸르자 하는 정신을 도산 12곡에서 이왕이 시조로 노래했는데 그 먼 뒷날 이 김병일이라는 사람이 장관을 지난 다음에 관직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도산 서원에서 향촌의 사람들을 가르쳤듯이 향촌 사람들과 함께 학문을 논의했듯이 김병일도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을 가르치겠다는 얘기죠. 퇴계는 사실은 뭐 가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부자였죠. 뭐 재산도 많았고 노비도 많았고 노비 때문에라든가 그 소장료 걷는 것 때문에라든가 그 일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손자한테 편지하는 거 하며 이 자녀에 대한 뭐 애착과 재산에 대한 애착 물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반에서 그냥 그 사직을 하고 그런 그 관직에 연연하지 않는 활로에서 애로를 겪지 않으려는 그런 정신을 보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선비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서강대 뭐 그 계승범 교수는 선비란 우리가 아는 선비는 없었다 하면서 우리가 이상형으로 만든 이 선비의 프레임 틀 거기에 갇혀서 그렇지 사실은 선비들 문제가 많다 그렇게 하고 아예 선비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날 선비는 또 교수냐 하면서 교수, 노 교수전, 교수 오지마 하는 조언을 뭐 어디 부산에서 설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선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날 선비라고 하는 학문하는 이 교수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고 옹호가 있듯이 조선시대 선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농공상에서 머리를 장식했지만 그 선비들의 그 나라가 정말 선비스러웠느냐 조선이 하면서 조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국가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노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 정신, 건강, 심리, 사회, 문화 여러 측면에서 그 노후에 들어간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우리는 어떤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탐욕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만족을 모르고 끝까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다른 걸 줄 수 있지 하면서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떠날 줄 아는 사람, 떠날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 때를 알고 운을 알고 곳을 아는 사람,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딘가, 그 다음 떠난 뒤에 뒷꼭지를 멋지게 보여주는 사람, 이연기가 그랬던가요? 낙화. 떠날 때를 알고 떨어지는 이 낙엽이 얼마나 자연의 이치, 이걸 알고서 물화일체, 사물과 내가 일체가 되어서 가을에는 가을답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관직에 나아갈 때 근무하고 승진하고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 그 다음 퇴직했을 때, 그 다음 퇴직 이후 이런 것을 생애 주기에 맞게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정권 교체기에 장관이다 뭐다 뭐 요란한데 검수완박이다 뭐 요란한데 참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렇게 퇴직의 정석을 보여주는 김병일을 본받아서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떠날 때는 멋지게 자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